기록 좀 할게요. 지금부터. 그래서 그래서 이 청라서점이 일단 키워드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분석해가는 과정인데 제가 그 작심백일님 글을 보고 했던 거는 이거예요. 일단 처음에 이 제목을 딱 보면 어떤 키워드로 내가 노출을 하려고 했지? 라고 생각하면 저는 청라 큰 서점? 요거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들어오기를 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이 사람이 키워드 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핵심 키워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보면 알거든요. 그럼 청라 큰 서점이라고 분석을 했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쳐보는 거죠. 청라 큰 서점. 근데 이제 경쟁 이게 20에 28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검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키워드 사람들이 이 키워드로는. 그런데 이제 작심백일님이 그러니까 작심백일님 요렇게 딱 검색해 보면 키워드 분석 안 했네. 바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청라 큰서적으로는 검색하면 상위 노출이 되고 있죠. 1등으로 상위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경쟁 강도가 떨어지는 키워드이긴 하지만 일단 상위 노출은 시켜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상위 노출 되고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상위 노출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C랭크를 쌓는데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노렸다면은 잘하신 거겠죠. 내가 그냥 청라 서점이 너무 센 키워드니까 내가 그건 노출 못 시킬 것 같아. 그 대신 검색량은 적지만 청라 큰 서점이라고 검색했을 때 내 글이 상위 노출을 시켜놓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쓰셨다면 잘했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 분석을 안 하셨던 거죠. 네. 없으니까 이제 참석 안 했으니까 막 뒷담화 이제 막 가고.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종로서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또 청라 종로서적으로도 사람들이 검색을 할 수 있겠구나. 네. 왜냐면 종로서적이 어떤지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청라에 있는 종로서적을 안 가봤는데 가고 싶은데 거기가 시설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검색하면 좋죠. 1860에 48개밖에 그냥 안 써져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또 보면 근데 여기 웹사이트가 있죠. 청라 종로서적이라고 하면은 종로서적 자체의 홈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섹션에서는 좀 좋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청라 종로서 그러면 실제로 검색도 해봐요. 이렇게 필요할 땐 이렇게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잠깐. 어디서 그 아이 목소리가 자꾸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민열이님인가? 제가 껐습니다. 그럼 보면 여기 그쵸? 청라 종로서적 검색하면은 여기 이제 정로서적 홈페이지가 뜨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방문사를 뺏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메인 키워드로 가져가면 이 뷰태까지는 안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제가 그 작심백일님께 추천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청라 서점이라는 게 대형 키워드고 여기에 이제 내가 그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물론 요거 가능성은 좀 봤어야 돼요. 근데 이 경쟁자들을 보고 내가 노출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봤어야 되겠지만 청라 서점 중에서 뭐 큰 곳, 청라 큰 서점이었으니까 그래서 청라 서점 중에 큰 곳 찾는다면 종로서적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해가지고 키워드 3가지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서 청라 서점이라는 제일 좋았던 키워드가 가장 앞쪽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본문에 그 키워드를 5번 정도 넣는 작업들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분석하고 키워드를 결정해서 제목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써 내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절차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블로그를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 키워드를 찾는 작업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키워드들을 여러 개 찾아놓는 작업도 할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그 소재를 내가 찾는 것 자체가 힘들다면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내가 글감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체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어떤 거를 글 쓰지 그냥 오랜만에 고민이 돼가지고 그냥 정부 정책 브리핑 요거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최저임금 이번에 최종 확정됐네? 라는 게 있길래 그냥 최저임금으로 바로 썼습니다. 고민 없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글감이 없을 때는 바로 키워드를 검색해가지고 키워드를 찾고 거기서 이제 내가 쓸 글들을 써 나갈 수 있도록 그 글감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책을 추천드린다고 했죠. 책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 글쓰기가 좋은 키워드들을 생각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민열이님이 들어오셨네요. 민열이님이 또 안녕하세요, 민열이님. 민열이님 1대1 코칭을 해드리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이건 저도 이제 긴가민가 했던 부분인데 민열이님이 굉장히 잘해주시고 계시던 게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띄어쓰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실제 키워드 검색을 다 해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뭐였죠, 민열이님? 기억나시나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내가 이제 키워드를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를 스카이 조합해서 워터쇼요. 제주 스카이 워터쇼. 맞아요. 제주 스카이 워터쇼. 네, 제주랑 스카이 워터쇼 띄었으냐 붙였으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합. 그러니까 제주 스카이 워터쇼라고 하면은 제주 스카이 워터쇼 이렇게 예를 들면 세 가지 키워드로 조합하면은 이 키워드를 어떻게 띄어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뷰탭이 맨 상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이 노출되는 순서도 전체가 다 바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띄어쓰기가 고민될 경우에는 이제 검색을 실제로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겠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전에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현님이 요거를 잘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요렇게까지도 키워드를 분석하고 계셔서 아마 방문자 수가 지금 1000명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시죠. 잘 하고 계신.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그 네이버에서 내가 쓰고 싶은 키워드를 검색을 할 때 자동 완성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거를 먼저 쓰는 게 낫다고 알고 있어요. 그 붙여쓰기 이런 것도 그 자동 완성에 그게 들어오거든요. 자동 완성에 들어오는 걸 쓰는 게 네. 이게 좀 더 상위 노출에 이렇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이제 내가 찾을 때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내가 메인 대형 키워드를 검색을 한 다음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자동 완성되는 키워드들이 쭉 나오죠. 그럼 그 키워드들 중에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해시태그에다가 요거를 거기에 검색되는 키워드들을 같이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얼마 안 걸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내가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못하는 것들인데 키워드를 예를 들면 1,500자에서 200자 기준일 때 제가 4번에서 5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300에서 400자 정도에 한 개 정도씩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근데 이게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이진 않아요. 이런 게 이제 보편적으로는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작업도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예를 들면은 또 지금 지난주에 그 컨설팅 했던 분들 중에 안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손블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러닝메이트 하기 전에 그 전에 또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하나 들으셨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조건 이미지 20장 무조건 키워드 본문에 10번 무조건 써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블리님의 글을 들어가 보니까 키워드들이 엄청 어색하게 막 남발돼 있어요. 중간에 갑자기 전혀 여기서 이 키워드가 왜 들어가지 하는 키워드 덩덩덩덩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네이버에서는 어뷰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키워드를 일부러 집어넣었다는 거죠. 전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넣는 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 글의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넣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아무리 글을 작성해도 뭔가 자연스럽게 쓸 수 없는 키워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인용구를 활용한 소제목에 그 키워드를 넣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딱 뭔가 문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아도 이렇게 딱 키워드 몇 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소제목처럼 제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한 번 정도 너무 어려우면 그렇게 소제목을 활용해서 한 번 정도 작성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문의 키워드는 자연스럽게 녹여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 블로그를 뭐 제가 항상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는데 어제 블로그 관련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하나 보면서 저는 사실 근거를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말을 잘 안 믿는 편인데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이아로직의 점수를 잘 받았을 때 상위 노출에 그 뭔가 가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똑띠부엉님 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잠시만요. 예, 적용이 될지 모르겠네. 똑띠부엉님이 또 그 질문을 한번 주셨어 가지고 최근에 쓰신 글이 그 상생 임대인 글 쓰셨잖아요. 상생 임대인 조건 이게 보니까 이 중에 이게 상생 임대인 조건으로 검색했을 때 지금 현재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순위를 보면 항상 이상한 점들이 꼭 발견됩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다 1000위대인데 이 사람은 3만 위대예요. 3만 위대. 그쵸? 그러니까 훨씬 작성 기간도 보면 이 사람은 7월 20일 이 정도면 엄청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그리고 똑띠부엉님보다도 이 사람이 순위가 낮아요. 똑띠부엉님이 더 높아 순위가. 근데 똑띠부엉님의 글은 상위 노출되지 않고 이 사람이 쓴 글은 상위 노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글들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럼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이 쓴 글이 뭔가 네이버에 있어가지고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C랭크가 어딘가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 사람의 글을. 그래서 쭉 봤죠. 일단 첫 번째로 본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주제에 대한 집중도, C랭크 지수가 그렇게 쌓이는 거니까,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들어가 보면 얼레리 잠시만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뜨지? 잠시만요. 이상하게 뜨네. 왜 얘가 지금 저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블로그 맨 아래쪽 목록 한번 보시면 될 것 여기 같은데요. 있구나.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여기 있구나. 밑에 숨겨놨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쓴 글을 보면 부동산 관련된 글, 그러니까 지금 총 198개 글을 썼는데 뭐 낙서장이나 이런 거 몇 개 빼고 한 3, 40개 정도 빼고 다 부동산 글이죠. 그러니까 150개 정도의 부동산 글이에요. 전체 비중을 봤을 때 150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부동산 분야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똑띠부엉님도 아시겠지만 똑띠부엉님은 부동산 관련 글이 전체 내 블로그에서 가지는 비중이 좀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똑띠부엉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00개 정도 있어요. 네? 100개. 네, 100개 정도. 그러니까 한번 가볼까요? 제가 똑띠부엉님 거 열어놨었는데 됐다. 아무튼 볼게요. 천천히.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거 하나 보는 게 또 도움이 되니까. 저도 안 그래도 이 키워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똑띠부엉님의 블로그를 보면 제 지금 컴퓨터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 블로그 카테고리에 가보면 이제 400개 정도의 글을 쓰셨는데 그 중에 이제 100개가 부동산 관련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중으로 따지면 한 25%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분야에 대한 집중도가 아까 그 사람에 비해 가지고는 좀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C랭크 이 분야에 대한 글을 썼을 때 좀 더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전체 순위는 좀 낮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제에 대한 집중도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나만의 논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순위는 낮은데 집중도가 좋으니까 글이 노출이 되네. 그러면 나도 내가 상위 노출 시키고 싶으면 내 이 분야에 대한 집중도를 당연히 내가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좋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C랭크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 로직에 대한 부분까지 내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쓴 글이 내가 쓴 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한 부분들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이게 키워드마다
네이버가 선호하는 문서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뭐야 잠시만요. 그러니까 상생 임대인 조건에 대한 이 글을 썼을 때 어떤 형식의 글을 좋아하는가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서 키워드를 일단 보는 거죠. 그러면은 똑띠봉님 제목을 제외하고 키워드가 3번 들어갔어요. 이 키워드가 3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렇죠.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5번 들어갔어요. 키워드가 5번. 여기 제목이랑 목록제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키워드 예를 들면은 그러면 상생 임대인 조건에 대한 키워드는 한 5번 정도 들어가는 게 얘가 선호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글을 했을 때 이 사람의 그 앤서포터의 그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능 중에 이런 기능도 있어요. 여기 글 검색해 보면 이게 글자 수랑 이런 게 바로 분석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1630자 정도 글을 썼구나라고 알 수 있고 똑띠봉님의 글은 제가 검색은 못 해봤는데 아마 비슷한 수준이거나 좀 더 많이 쓰시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지를 5장을 썼고 똑띠봉님은 이 사람도 이미지를 3장 썼고 똑띠봉님도 3장을 썼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글 쓰는 형태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슷한데 일단 키워드 들어간 게 좀 달랐고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달라서 이 사람이 상위 노출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블로그 운영 방향을 점점 정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키워드를 하나 해보고 분석해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과정을 통해서 똑띠봉님이 노출이 안 되는 이유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글 자체의 퀄리티라기보다는 네이버가 좋아하는 문서에 좀 더 가까운 문서, 이 사람은 가까운 문서 그리고 C랭크가 높아서 노출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서 그 정답 문서에 가까운 퀄리티 높은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노출을 시키기 힘든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상위 노출되어 있는 글들, 그 글들이 정답 문서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 글들이 글자 수는 얼마인가, 키워드는 몇 번 들어가는가, 사진을 몇 개 들어가는가, 링크랑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보고 그대로 그 포맷을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쓰면은 효율이 엄청 좋다는 거죠. 왜냐면 그 문서랑 유사한 형태로 글을 썼으니까 정답 문서와인 글을 내가 쓸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내가 내 C랭크를 높이고 다이아 로직이 점수 잘 받는 형태로 블로그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 꼭 상위 노출이 안 되더라도 내 그 블로그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글을 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하다 그리고 보니까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안 그래도 그 상생임대인 조건을 블랙키위에서 검색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블랙키위에서 네. 상생임대인이라고 치시면 네. 네. 그러면은 보시면 네. 월간 검색량이 되게 많아요. 이 글수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써야겠다 생각을 한 거고 밑에 내려보니까 조건이 그나마 네. 제일 검색량이 높길래 문서 수에 비해서 그래서 조건을 썼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맹점이 있었던 게 네. 위에 올려보시면 이 발행량 있잖아요.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 제가 왜 검색이 안 되나 봤는데 발행량에 물음표를 갖다 대니까 8월 7일까지의 문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썼을 때 그 전날까지. 네. 그리고 그 전날 전후로 문서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싹 다 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과거형의 발행량을 나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제가 쓰는 사이에 그날 그 전날 되게 많이 올리니까 네. 밀려서 이런 것들도 조금 이것만 보고는 어렵겠다 싶기도 했고 또 나름 등급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그래봤자 C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A가 되려면 대체 얼마나 좋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요소로 평가가 되는데, 근데 이거 키워드 볼 때 이 비율만 보면은 안 되는 또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생 임대인 요 키워드는 내가 상위 노출 시키려면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내가 5위권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생 임대인 조건으로 가면 740명 중에서 내가 그 5위권 안에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쟁 강도가
문서의 비율도 중요한데 내가 이겨야 되는 사람이 몇 명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조금 낮은 것들을 많이 고르는 게 그 초반에 블로그에는 유리할 수 있다. 이것도 그 굉장히 큰 이게 이제 내 체급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한다는 게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1000 같아요. 이하 정도로요? 그게 딱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수치적으로 이야기는 좀 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 블로그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수준이 다르니까. 그리고 요 요소 하나만으로 절대적으로 이야기 드리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1000 이하가 좋다라고 또 이야기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그 근데 찾기 이런 네네 찾기도 힘드실 이런 것 키워드를 상생 임대인을 제가 찾은 거잖아요. 찾아서 그럼 그나마 조건을 하자 이렇게 그쵸? 찾은 건데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는 뭐 리스트나 방법은 따로 없는 거죠. 그냥 진짜 다 입력해봐야지만 아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요런 키워드를 아까 고를 때는 그 글감이나 요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1대1 컨설팅 할 때 좀 집중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또 여기 지금 많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네, 요것도 제가 이거 이야기를 많이 안 듣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또 드리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일단 빨리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미지는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요게 이제 그 어떤 의미냐면 그 통상 이미지에 글자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미지와 글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미지가 딱 나왔는데 이미지에도 여기 막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여기서 글을 막 읽다가 사진은 그냥 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냥 요런 느낌이구나 하고 내려가서 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 글자가 있으면 시선이 요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를 뺏겨요. 그럼 여기 있는 걸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내가 뭘 읽고 있었는지를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음 이렇게 쭉 맥락을 이어가지고 글을 끝까지 못 읽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그 가급적 글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렇게 테두리 정도는 해줘야 사람들이 내가 시선을 뺏기지 않고 글의 맥락을 이어가지고 쭉 글을 읽어나갈 수 있으니까 테두리 정도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테두리 정도는 넣어주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또 막 일일이 막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블로그에 있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테두리 기능. 안 이뻐서 좀 보기 싫지만 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테두리 정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가독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거는 손블리님이 그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일상글을 쓰시는 분들은 맘카페 활동을 통해 가지고도 트래픽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역별로 맘카페들이 순위가 굉장히 높잖아요. 맘카페는 대부분 순위가 엄청 높은데 그래서 이제 트래픽을 노출을 맘카페를 통해서 내 글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있는 뭐 카페라든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맘카페 가서도 많이 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맘카페에다가 이걸 노출시키는 내 글을 노출시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글을 쭉 적어요. 근데 거기다 마지막에 이제 내 링크를 하나 좀 적어두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면은 여기로 들어와서 뭐 체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때는 이제 그런 걸 좀 주의는 해야 돼요. 맘카페에서 탈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외부로 유출시키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정보를 그러니까 좀 눈치껏 해야 돼요. 눈치껏 충분한 정보를 좀 그대로 링크만 막 복사 갖다 붙여놓으면 탈퇴당하니까 좀 정보를 좀 적고 밑에 이렇게 해서 좀 그 카페 주인장이 못 알아볼 정도로 좀 눈치껏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활용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제주도는 이런 게 좀 약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맘카페를 하면 어떨까요라고 하면서 이제 저도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컨설팅 하신 분들은 일상 리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일상 리뷰는 당연히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지난번도 얘기 드렸는데 뭐 가격이면 가격, 위치, 메뉴, 영업시간,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민열이님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모방 블로그를 선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 분야에 대해서도 민현님한테 좀 그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10개 상위 랭크되어 있는 10개 블로그들을 제가 딱 다 둘러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지 다 둘러봤어요.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일단 글씨체는 뭐 나눔 고딕 이런 걸로 쓰는 사람이 거의 10중 8구가 나눔 고딕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이미지들을 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위치 정보를 꼭 넣고요. 그 위치 정보 위에다가 동영상을 넣는 사람이 7, 8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포맷이 여행 분야에서 글을 쓸 때는 요 포맷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쭉 쓰고 거기에 이제 가격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쓰고 마지막에 위치 정보 넣고 마지막에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동영상 넣고 마지막에 위치 정보 넣고 요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은 감이 오거든요. 아, 다 이렇게 쓰네라고 하면 그걸 따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될까 고민되면은 꼭 모방 블로거들을 모방하고 있는 그 블로거들을 둘러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모방 블로거들을 통해서 이 글 쓰는 전체 포맷을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 노출되어 있는 그 글들을 키워드에 대한 글들을 검색해 봄으로써 정답 문서에 가까운 문서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맷은 모방 블로거들 거를 다 뺏어오고 글을 쓰는 키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복은 그 키워드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내가 벤치마킹을 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짬뽕하면 아마 C랭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다이아로직도 그렇고 둘 다 점수를 굉장히 잘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거 그 카톡방에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가 글을 쓰다 보면 특히 이제 일상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에 특정 지어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좀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근처에 있는 예를 들면 카페 예를 들면 대전 카페라는 곳을 내가 키워드로 잡았다면 분명히 대전 카페와 관련된 이전에 쓴 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글들을 링크로 같이 넣어줌으로써 좀 더 내가 이 글 자체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썼던 글들 중에 내가 좀 긴감이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전에 이 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다 기억할 거예요, 분명히. 이게 기억이 안 나도 이 키워드를 보면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블로그에 한번 검색을 해보고 요거랑 요거랑은 거의 단어도 비슷하고 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정도에 같이 보면 좋은 글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 하나 정도 넣어주면 내가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는 글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8번은 내 자신을 표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이미지를 각인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맨날 경제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지만 뭔 생각을 가지고 요걸 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면 사람들이 유심히 글을 봅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글을 썼죠. 저 아버지한테 책 쓰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그런 글에 댓글 엄청 많이 답니다. 좀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 글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노메세드라는 얘는 좀 뭔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제가 일단 적어도 이웃색을 끄기는 안 누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뭔가 나와의 약간 철학이 비슷하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좋다던가 하면은 그 글을 이웃색을 안 끄고 계속 보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쓰는지 읽지는 않더라도 그럼 좋아요라도 눌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좀 모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좀 풀고 이제 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뱉어내면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성과는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그리고 내가 좀 글쓰기 싫거나 그런 거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써주면은 또 반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블로그가 좀 운영하기 힘들거나 할 때 요런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지막 9번째인데 요거는 컨설팅 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것도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또 그 마케터가 한 얘기를 제가 들었던 건데 그 사람은 이제 블로그에 정체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블로그 이름 있잖아요. 내 닉네임 그리고 아이디 그 아이디가 아니라 닉네임이랑 내 프로필 그리고 한 줄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내 블로그 제목 요런 거를 쓰는 거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카테고리에 대한 관련된 단어들이 들어가면 좋다. 네이버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너의 블로그를 좀 더 쉽게 어떤 걸 운영하는 블로그인지도 이렇게 분류를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저는 하진 않을 건데 그것도 이제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향도 추구를 해보시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터들이 하는 말은 잘 믿지는 않습니다. 네. 마케터들 상품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지라 잘 믿지는 않는데 그래도 근거가 명확한 것들은 좀 제가 다 흡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공부도 하는 차원에서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지난 그 1대1 코칭하고 나서 여러분이 느끼는 공통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쭉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5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제가 사실 1시간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말이 길어졌네요. 일단 죄송하고 그래도 우리가 더 소통을 하는 게 좋잖아요. 여기 있는 이제 얼굴도 저만 익숙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그래도 아마 다들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름 나오신 분들은 또 말해야 되니까 좀 긴장하실 수도 있겠죠. 1일 2포스팅을 하신 분이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재테크하는 약사님이랑 크리스탈님이 1일 2포스팅을 쭉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1일 2포스팅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정도의 노하우를 그러니까 길게는 안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라도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고 다음 순서는 다 보이시니까 자기 순서에 이야기를 할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테크하는 약사님 지금 이야기 못 하신다고 하셨나요? 약사님? 네, 약사님 이야기 못 하신다고 하니까 또 크리스탈님은 1일 2포스팅뿐만 아니라 또 스마트 블록에도 노출되셔가지고 방문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또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노하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포스팅을 하려고 의도했던 거는 아닌데, 그냥 디자인 강의를 한번 꼭 듣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던 중에 이게 환급 코스로, 이제 100% 환급해주는, 포스팅을 하면 환급해주는 코스가 있어서, 환경 설정을 하자. 그라는 의미로 해서 환급도 받고 블로그 포스팅도 하자라고 해가지고, 하나 포스팅은 디자인 수업 듣고 있는 거 포스팅, 하나 포스팅은 제가 가려고 하는 생활건강 쪽 포스팅, 이렇게 해서 이 포스팅을 진행했는데, 사실 지금 저도 좀 딜레마에 빠진 게, 미션으로 진행해야 되는 포스팅이 제목이 고정이어요. 근데 이제 노메세드님이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쓰면 어뷰징 걸려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환급 조건을 아예 그냥 뭐 땡땡땡땡 클래스 몇 일차 미션, 땡땡 클래스 몇 일차 미션, 이게 고정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일 한번 그 제목을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제가 바꿔도 미션이 성공하는지를 한번 내일 그 CS 센터에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제목이 그렇게 고정되고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로 갔을 때 저도 그게 로봇이 작성하는 그냥 난수 글이기 때문에 어뷰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글 자체가 누락이 되는 건지 아니면 블로그 자체가 누락이 되는 건지 저도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바로 네. 블로그가 다시 네, 나락으로 갈 수 진짜예요. 있겠군요. 글 자체가 누락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게 네. 이제 계속 반복되면 블로그 자체도 검색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환급을 포기하고 이제 그 글 쓰는 거는 중단하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죠. 다른 블로그를 뭐 하나 생성할 수 있다라면은 아니면은 글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면은 그 글에다 그냥 올리는 방법도 있죠. 어차피 새로 시작. 그리고 지금 또 그런 방법이 그런 전략이 일단 좋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네. 이제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블록에 가게 된 것은 네. 철저하게 그 노메세드님 말씀해 주신 그 1000개 정도 되는 그 검색량이 1000개 되는 키워드들을 파가지고 파서 그거에 집중을 했던 게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키 기준으로 경쟁도가 그 1000개 정도 되는 검색량인데 경쟁도가 낮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그 다음날 확인을 했을 때 글이 좀 모자르다 싶으면 사실 수정도 조금 더 진행을 했거든요. 그 키워드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그게
초심자의 럭으로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유 추가를 가장 많이 아니고 두 번째로 많이 해주신 훈아님, 어떻게 이유 추가 그렇게 빨리 많이 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 이웃들 중에 이제 저랑 같은 분야, 이제 일상 많이 쓰는 분들을 타고 가서 그냥 글도 한번 읽어보고 하면서 그냥 이웃 추가 계속 하니까 많이 늘어. 근데 좀 힘들었어요. 저는 이웃 추가를 블로그 시작하면서 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블럼이 하면서 이웃 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엄청 지치더라고요. 이게 하루에 이거 막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냥 하루 이틀 엄청 내가 글도 읽고 댓글도 남기고 이웃 추가를 열심히 하니까 제가 그 댓글 단 걸 또 보고 여러 사람들이 또 이웃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제가 한 것도 있는데 이제 한 3일, 4일 차 때는 더 많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더 늘어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이웃을 빨리 추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이웃 목록에 좋아요 누른 사람들을 하다 보니 이웃을 많이 추가하고 다니고 이웃이 많이 맺어지면 당연히 저에게 이웃 신청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좋은 노하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니님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저는 우상향밖에 모릅니다라는 게 방문자 수가 꾸준히 오르셨던 분들이에요. 방문자 수가.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기복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꾸준히 우상향 했던 분들이 이렇게 세 분 정도 있으셨는데 혹시 또니님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재테크 파이어님은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파이어님 네네.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방문자가 올랐는지. 근데 저는 걱정이에요.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 현인가요제 오늘 하는 거 3일 했는데 그거 올렸는데 네. 지금 방문자가 2만 명인데 거기서 들어온 게 지금 6,500명이에요. 아, 그러면은 일시성 키워드라서 이제 훅 떨어질 거다. 네네. 내일부터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오늘 허리가 아파서 나 가지도 못해서 그걸 또 좀 사진 찍어 갖고 가수 들어오고 하는 거 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 못 가고 아,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일단은 그런 키워드들을 내가 체킹하고 이게 요런 흐름을 한번 이렇게 내가 경험해 보면은 또 이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슈성 키워드이기 때문에 바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경험해 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근데 찾아다니는 거는 잘못된 거죠. 네. 아니 검색수 올라가는 데는 그게 일조를 한 것 같아요. 국제영화제 라이프 국제영화제 다대포에 하는가 2개 올렸더니 거기서 검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음,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검색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한 개는 더 싣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안 내려가서는 뭘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슈성 키워드를 하면 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뭔지를 찾아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방문자들을 네네. 꾸준히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쭉 올라갔다 한번 쭉 꺼지고 그러면 이제 계속 또 그런 키워드 못 잡으면 계속 이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슈는 주제가 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제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 개 질문해도 되나요? 당연히 죄송한데 그 질문을 네. 이따가 다 한꺼번에 좀 몰아서 할게요. 네네네. 네, 요것만 하고 또 다음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럼 필데리님이랑 민열이님 두 분 중에 한 분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필데리님이 2번 실패했으니까. 필데리님 나가셨나? 계시죠? 필데리님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그럼 제가 얘기하면 되나요? 그럼 필데리님 아시는 민열이님이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거 되게 성과가 안 좋은
성과가 안 좋은 이걸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참 민망하고 그렇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 기간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후폭풍이 너무 심해서, 그날 이제 또 매대님이랑 미팅까지는 했는데, 이제 정말 포스팅 작성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쉬었어요. 열심히 네. 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넣을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좋은 것만 또 듣는 것보다는 또 늦게 가신다는 말도 이제 러닝메이트니까 먼저 가는 분들이 좀 또 끌어줄 수도 있고 뒤에 가시는 분들도 밀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넣어봤으니까 네,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노하우 및 소감 발표까지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1시간이 지나가지고 10시가 되어 버렸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다음에 그 준비한 게 카카오뷰를 활용한 뭐 약간 수익화 노하우 플러스 그 카카오뷰를 뭐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해야 되는 이유 뭐 이 정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까 싶은데 한 30분 정도 아주 짧게 하려고 생각되는데 요거까지는 아니다. 그러면은 제가 결론을 맺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카카오뷰에 관련돼서 들으실 분들만 남으셔가지고 듣는 걸로 그렇게 좀 할게요. 네, 일단은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2년 육아휴직 2년 차인데 1년 차 때 이제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쉴 때 이제 뭐 돈과 관련된 책들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읽었는데 돈의 속성이라는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책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말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말이 좀 꽂혔어요. 딱 이 말에 능구라는 말이 있었는데 제 블로그에도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능구라는 게 지속하는 거라는 거죠. 지속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3개월을 의미하더라고요. 3개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3개월 동안 지속하게 되면 그게 이제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글을 전혀 못 쓰는 사람인데 글을 매일매일 3개월 동안 쓰게 되면 나는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속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뭐 비록 30일 3개월에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30일이지만 이 30일 동안 아마 글을 꾸준히 쓰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저는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작은 성공을 해본 사람도 성공이 습관이 되면서 큰 성공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0일 동안 내가 글을 하루에 한 개씩 쓰는 거를 정말 습관처럼 해가지고 이걸 하나 성공하게 되면 더 큰 것들이 아마 많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힘들어요. 하루에 글 한 개 쓰는 게 완성된 글 하나 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해내면은 아마 30일 이후에 아마 여러분의 블로그가 실질적으로도 많은 성과가 있을 거고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소소하게나마 작은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한마디로는 능구라는 단어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위클리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또 내일부터 또 시작되죠. 내일은 또 평일이긴 한데 내일 1대1 컨설팅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시간을 입력해 주지 않은 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똑띠봉님 11시 추가까지 해가지고 또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블로그 하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제가 바로바로 모든 글들을 읽고 코칭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제 블로그에다가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적극적으로 질문도 남겨주시고 통하는 활동들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얼굴을 가리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은 좀 더 수월하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또 좀 이 시간대는 항상 고정적이니까 준비된 시간에 같이 얼굴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편하게 좀 우리가 더 힘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박수를 치면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또 나가실 분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또 안 나가실 거잖아요. 또. 네. 아, 잠시만요. 지금 그만 안 나가실 뭐 나가실 분들은 중간에 나가셔도 되니까 그러면은 카카오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카카오뷰. 잠시만요. 이것도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길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수익화의 하나의 여러 가지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걸로 강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자책도 지금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왜냐면은 이 카카오뷰가 수익화를 카카오뷰 가지고 전자책 만들어 가지고 막 10만 원, 20만 원에 파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지식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제 따라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거를 카카오뷰 재테크하는 약사님이 1일 40포스팅 1일 40포스팅? 카카오뷰? 하루에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4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 아무튼 네, 그렇군요. 4개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채널을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뷰 채널을 7개 운영하고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해서 70개의 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또 이것도 짧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또 말하다 보면 1시간 정도 또 돼버릴 것 같긴 한데 내일 또 출근들도 하셔야 되니까. 카카오뷰의 탄생. 요거는 이 거대한 흐름은 일단은 제외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카카오뷰가 그러니까 결국에 핵심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필요하거든요. 그 플랫폼이 크려면. 근데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블로거잖아요. 네이버가 블로그로 자기들이 무슨 장사를 합니까? 안 해요. 자기들은 그냥 블로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 플랫폼만 만들어준 거예요. 너네들 블로그 해라 툭 던져주는 거죠. 근데 공짜로 해.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준만 정해주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블로그 나도 해야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뭐가 생기냐? 사람들이 모이면 트래픽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로 돈 번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제 블로그로 또 유입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 사람들이 다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는 자기들이 영상 만들어가지고 풀지 않아요. 그냥 플랫폼, 영상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내가 서버 제공해 줄 테니까 너네들 놀아라 하면은 자기들이 영상 돈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막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이 놀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이게 약합니다. 카카오는 이런 플랫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물론 다음 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TV도 있고 뭐 브런치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인지도가 약하죠. 네이버라는 포털이 있고 그다음에 그 블로그라는 게 이제 티스토리도 물론 있지만 약해요. 네이버에 비해 가지고 파워가 너무 약해요. 크리에이터들이 놀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카카오 뷰라는 걸 내놓음으로써 크리에이터들이 근데 다른 크리에이터들은 그러니까 정보는 넘쳐난다. 세상에 정보는 너무 많다. 검색만 하면 다 찾을 수 있다. 근데 좋은 정보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라는 관점이죠. 아마 이거 모두 다 공유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도 너무 힘들다. 하루에 글 하나 쓰는 거, 블로그 글 하나 쓰는 거 너무 어렵다. 영상 하나 만드는 거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크리에이터들이 더 쉽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자. 그래서 크리에이터 허들을 낮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카카오톡이라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활용하고 있는 그 플랫폼이 있다. 앱이 있다. 요걸 활용하자. 요걸 3개를 더해가지고 이제 카카오뷰를 탄생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면 이 정보의 바닷속에서 내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컨텐츠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크리에이팅이라는 거죠. 이것 자체도 정보를 수집해내는 것도 하나의 창작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카카오뷰는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링크만 걸면은 바로 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아주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크리에이터 허들을 낮췄다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에다가 이 가운데 메뉴 자체를 바꿈으로써 카카오가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그 뉴스들이 떴을 건데 이 가운데 이걸 바꿨단 말이에요. 이거 바꾼 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카카오에서는
이걸 바꿨다라는 거는 내가 이거 무조건 밀어준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카카오뷰가 뭐냐? 인터넷에 이제 정보들이 아까 말했더니 엄청나게 떠다닙니다. 둥둥 떠다녀요. 상생임대인 제도 검색을 하면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검색을 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게 좋은 정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상위 노출시켜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글이 아닌데도 로딩에 맞게 글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그냥 모아서 내가 그냥 링크만 가져와가지고 내 채널에다가 그 링크를 발행한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멋있는 말로 만들어놨죠.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전파하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인데 지금 우리도 이제 카카오뷰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긁어가지고 이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양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흐름을 이제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카카오뷰가 21년 8월에 이제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통해 가지고 초반에 이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팅 어떻게 하는 보니까 막 참석을 안 했어요. 엄청 소수의 인원들이 참여를 했고 이걸 통해 블로그 방문자들이 굉장히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막 20만 명, 30만 명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카카오뷰에 노출되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보는 거니까 관심 있는 콘텐츠는 바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가 막 20만, 30만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애드포스트 수익이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익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효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엄청 간단한데 돈을 많이 줬어요. 카카오뷰가. 이건 카카오뷰 아마 마케팅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한 마케팅이었어요. 근데 이제 2월, 3월이 되면서 수익이 푹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이제 막 시간을 투자해서 해도 이 수익을 안 주니까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매일매일 내가 나의 시간을 조금씩 투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함이 없는 작심삼일이 대부분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5월 정도가 됐을 때 진짜 열심히 카카오뷰를 하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은 다 만들었는데 진짜로 활동하는 사람이 이제 적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확대해 준다고 그래서 카카오뷰에서 이제 너무 많이 떠나니까 야, 돈 더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끌어모았고 지금이 그러니까 요 타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뷰가 지금 이제 수익 지급을 좀 더 많이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흐름에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건데 요 흐름에 내가 올라타면은 지금 이제 만들어진 지 이제 1년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요거를 안 하고 모르는 사람도 여전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 시대, 예를 들면 우리가 인스타그램, 뭐 틱톡 이런 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인 카카오가 밀어주는 플랫폼인데 카카오톡에 있는 건데 지금 초기 시장을 선점을 하면은 내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수익이 하락할 때도 그거에 대한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달에는 20만 원 그리고 제휴까지 해가지고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익을 거뒀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이제 28만 원이라는 수익이 확정돼가지고 이제 또 28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일단 수익화 조건까지는 요거는 일단 좀 생략을 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수익은 이렇게 배분한다라는 관점인데 요게 이제 제가 전자책 요것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개념만 짚고 넘어가면 컨텐츠 큐레이션 수익은 내가 그냥 좋은 정보를 가진 컨텐츠들을 가져와 가지고 발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큐레이팅이라고 하죠. 큐레이팅을 하는 것에 대한 수익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은 어떻게 나눠주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뭐 공유를 해가고 그런 이제 내 채널에 대한 어떤 열동률, 그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요거를 이제 수익화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100만 보드가 노출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좋아요를 하나도 안 눌러주면은 나한테 수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200만, 300만 노출된 사람들도 수익을 못 거뒀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카카오뷰에서 3월에 보드뷰 수익이라는 걸 추가했고 이거는 보드에다가 광고를 노출시켜줘요. 그럼 광고를 노출시켜주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그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이제 콘텐츠를 발행한 이 큐레이터한테 일부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애드포스트랑 약간 구조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3월에 추가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5월, 6월, 7월부터는 요것 때문에 보드가 노출이 많이 되면 수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5월 수익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50만 원이 됐던 거고, 20만 원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20만 원을 수익을 거두었던 거죠. 리스크 이거는 생략할게요. 뭐 카카오톡 사용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카카오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앞서 그 상승기에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카카오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블로그에 쓴 글을 큐레이팅 합니다. 그럼 카카오비가 노출이 되죠. 그러면 블로그 유입이 증가합니다. 그럼 애드포스트 수익이 증가하겠죠. 그럼 방문자 수가 증가하면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많죠. 뭐 체험단을 신청을 해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좋은 거예요. 근데 카카오뷰 자체적으로도 돈을 줍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애드포스트 수익도 늘고 카카오뷰도 수익도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더블이 되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그렇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큐레이팅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상호 보완 관계, 이것도 상호 보완 관계. 이 두 개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얘네는 내가 이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면은 컨텐츠 연동에, 그러니까 내가 실제 크리에이터면서 그거를 내 거 채널에다 연동하면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것들을 연동하면은 그거에 대한 수익을 더 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거는 콘텐츠 광고 수익이라는 거거든요. 콘텐츠 광고 수익. 이건 카카오 서비스에 연동된 콘텐츠를 창작한 창작자, 그러니까 브런치를 운영하거나 본인이 직접 브런치를 운영하고 있거나 티스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채널에 있는 거를 연동을 해가지고 그 컨텐츠들을 큐레이팅해서 카카오 뷰에 발행을 하면 수익을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티스토리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수익을 좀 더 증가시켜 보려고. 그 대신 여기다가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 티스토리에 대한 트래픽을 만드는 거를 카카오뷰로 할 거기 때문에 좋은 글을 쓰고 안 쓰고가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티스토리에는 진짜 글 하나 쓰는데 30분만 딱 투자해가지고 요거랑 비슷하게 써야겠다 해가지고 따라라라 해가지고 그냥 그림 몇 개 따다다다 넣고 해가지고 30분 이내에 무조건 컨텐츠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카카오뷰를 통해 가지고 그 트래픽을 만들었습니다. 네, 트래픽을 만드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 티스토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요거는 이제 제가 운영 기간이랑 요건데 이건 제가 한 1개월 전 기준이에요. 그래서 채널을 요거 4개를 운영을 했었고 발행한 보드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하루에 10개씩 발행하거든요. 지금 옛날에는 이게 한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남발하니까 카카오에서 10개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한 60일, 요거는 뭐 100일 정도, 요거는 운영 기간은 훨씬 길긴 해요. 근데 요렇게 운영을 했다. 그러니까 매일 10개씩의 보드를 발행했다. 하루에 1일 5, 6보드를 발행했고 평균으로 나눠보면 투자는 30분 정도를 투자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6월 때 결정된 수익이 20만 원이었다고요. 채널별로 보면은 4만 5천 원, 4만 9천 원, 3만 6천 원, 7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만 2천 원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예측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4월에 비해 가지고 4월에는 4만 원이었어요. 수익이 4월에. 근데 5월에 20만 원으로 이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5배가 뛰었어요. 5배. 그렇죠? 5배가 뛰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수치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5배나 뛸 수 있었을까? 근데 이때가 이제 보드뷰 수익 아까 말했던 노출해가지고 광고를 게시해줌으로써 그 수익이 추가됐던 시기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도 보면은 노출 수가 원래는 한 30만 정도였는데 이렇게 140만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여기도 이 방문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보면 친구 노출이랑 이런 것들은 별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건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익은 증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를 보고 판단할 때, 이게 열동률, 아까 말했던 열동률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드 노출이 되고 보드 방문만 늘어나면 내 수익이 늘어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6월 수익이 노출수가 440만이었단 말이에요. 보드 방문이 600만이었어요. 610만이었어요. 그리고 전체 방문이 240만 정도였고 그래서 저는 50만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28만 원이 나왔어요. 28만 원. 그래가지고 이게 좀 왜 이렇게 적게 나왔나 해가지고 뭐 분석을 해보니까 열동률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저랑 또 같이 유튜브에 막 그 카카오뷰 관련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오늘 또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던데 저랑 뭐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지난달에 640만 보드뷰 노출이 됐는데 수익이 5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그분과 저의 이 노출은 비슷하잖아요. 저는 610만이었고 그분은 640만이었으니까. 근데 수익이 이렇게 차이 났던 거는 그분은 열동률이 저보다 더 좋았던 거죠. 이 사람들의 반응이 좀 더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수익화의 요소가 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뷰 외에도 이거는 너무 일시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저에게 제휴를 줬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이때 4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채널마다 자기 그 홈페이지에 있는 글들을 큐레이팅 해가지고 발행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 우대이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그건 이슈아라는 뭐 아무튼 그런 커뮤니티였는데 그 커뮤니티를 그래가지고 2개씩 발행을 해줬었거든요. 채널당.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 정도 해보자 해가지고 저한테 3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효과가 없었어요. 진짜 신기한 게 여기에 있는 사이트, 이 사이트에 있는 거를 가져와가지고 발행을 하면은 그거는 보드가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저는 느꼈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 사이트에서나 가져오면은 노출이 안 되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신뢰성이 없는 사이트일수록 더 안 된다라는 관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슈어라는 사이트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커뮤니티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웃긴 대학이라든가 뭐 에펜코리라든가 막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컨텐츠들은 좋은 컨텐츠로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노출을 아예 안 시켜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4개 채널에 하루에 8개씩 해가지고 30일 했으니까 240개의 보드를 발행했거든요. 근데 보드 노출이 50개가 넘은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트도 내가 큐레이팅할 사이트도 엄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래서 30만 원 벌었고 이것까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득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내가 노출이 많이 되면 도전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어가지고 지난달 수익이 50만 원이긴 했는데 이제 이번 달은 없다. 네, 끝났다.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거 제가 이제 그 시급도 따져봤는데 30분씩 30일 동안 하니까 15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20만 원 수익 했을 때 시급이 13,333원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최저시급은 넘는다. 지금 2023년이 9,620원으로 최저시급이 결정됐는데 최저시급은 넘는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50만 원 벌었을 때는 33,330원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안 되니까 그래도 최저시급은 넘는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노하우 이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일단은 주제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야를 운영할지. 내가 만약에 내 블로그 포스팅을 기반으로 가져갈 거라면은 블로그와 같은 주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카카오뷰는 또 소비하는 연령층이 좀 다릅니다. 50대 여성이 소비를 지금 가장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하나 채널인데 채널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이고 여성분들이 80%. 그러니까 5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운영 주제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게임 컨텐츠를 운영할 건데 게임 컨텐츠를 50대 여성을 뭐 대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50대 여성이 좋아할 만한 내가 50대 여성들이 많이 본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주제를 운영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 푸드 묶어서 하나 그리고 경제 리빙 자기개발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건 아니고 반려동물 요거 추가해가지고 해보고 있는데 이건 별로 지금 현재로서는 큰 성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성과가 좋은 거는 리빙입니다. 리빙 중에서도 인테리어. 이거 제가 알려드리면 다 경쟁자 되실 수도 있는데 다 알려드립니다. 네. 인테리어가 아무튼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제 한 개 채널은 꾸준히 20만 이상 정도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거는 보드 노출 기준으로 20만. 다른 것들은 한 2만에서 3만 정도 노출되는데 이 리빙 분야만 20만 이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큐레이팅할 사이트들을 결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건강 이야기는 하이다, 코미디닷컴, 헬스조선 이런 데서 하고요. 왜냐면 여기서 맨날 그리고 네이버에 가면은 생활건강이라는 그 탭이 나눠져 있어요. 그럼 거기 가보면은 여기에 있는 그 생활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을 그냥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면 매일 막 한 30개 정도의 뉴스 기사가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만 제가 뽑아오는 거예요. 아마 크리스탈님 생활건강 운영하시니까 여기 있는 뉴스들만 잘 살펴봐도 그 최근 트렌드나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들이 어떤 건지 아마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지코드는 요거는 제가 블로그 운영하는 글감을 찾는 활동을 하면 병행해가지고 같이 뉴스 경제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관심 많은 것들을 제가 미리 그 잠자기 전에 스크린하면서 내 거에다가 카카오톡 카카오톡 내 채팅방에다가 다 스크랩 해놓고 그 다음날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발행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거 중요한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뉴스 스크랩이랑 오늘의 집이라는 그 리빙과 인테리어랑 리빙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여기에 있는 그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휴먼 리빌도 요거는 그냥 순수 유튜브만 활용해가지고 자기 개발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서칭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이거 할 때도 자기 개발 관련된 것들을 어떤 영상이 있지 막 이렇게 찾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개발과 관련된 글들을 올리는 유튜브를 한 3, 40개 정도 미리 구독을 해놓고 실제로 한 5,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독을 해놓고 그 사람들 이제 구독 버튼만 누르면 그 사람들이 맨날 올리는 그걸들을 그냥 퍼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것들 그냥 긁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발행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채널 추가를 제가 맞추를 요청하지 않아도 채널 추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생겨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이 컨텐츠가 정말 꾸준히 매일매일 올라오는구나 라고 하면 이게 왜 사람들이 채널 추가를 하냐면은 접근성이 좋잖아요. 왜냐면 내가 뉴스를 뭐 예를 들면은 하이닥이나 이런 데 가려면은 내가 막 들어가야 되거든요. 찾아서 막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번거롭잖아요. 근데 카카오톡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가운데 버튼 누르면 내가 구독한 채널에서 얘가 올려주는 정보들, 최신 정보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채널 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하면 꾸준히 그 채널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목을 잘 써야 되는데, 제목은 이제 글 발행할 때 요 두 가지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왕도가 없습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릭을 부르는 카피라이팅이 한 10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뭐 하는 N가지 방법, 요즘 유행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다 보면 또 실력이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루에 보드 10개 발행하고 아까 그 보드 발행한 개수만 다 합쳐도 한 3,00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매일 3,000개 정도의 제목을 적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카피라이팅 실력이 느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클릭 잘할 것 같아. 그럼 카피라이팅 실력도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그런 실력이 늘 수도 있고 나중에 카피라이팅을 뭐 하는 뭐 그런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 좀 확장성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제목과 내용의 길이는 뭐 그 기사에 따라 달라요. 채택하는 약산이 어떤 거는 길게 할 때도 그냥 거의 길게 하잖아요. 그냥 떠오르면 바로 씁니다. 저는 효율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면은 바로 쓰고 길이는 그게 제목은 35자, 36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이내로 당연히 쓰는 거고 보드 설명도 굉장히 한 줄 정도로 짧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형태로 뭐 썼었다. 네. 뭐 요즘 초딩 패션 말도 안 된다 막 이런 걸 쓰면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딱 이게 노출만 되면은 들어올만 하죠. 야, 요즘 초딩들이 어떻게 입고 다니길래 그래? 딱 클릭한다는 거죠. 요런 컨텐츠. 그러니까 요거는 막 공포의 꽃무늬 벽지 막 했더니 막 130만 노출이 되고 82만 명이 막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피라이팅을 잘해야 되고 이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비 채널 만드는 부분인데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이거는 설명을 뭐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PDF 제가 보내드린 거 파일을 보시면은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보면서 따라 하시면은 돼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요 부분까지 설명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게 좀 중요해요. 요게 발행하는 속도를 내가 최대한 낮추고 그러니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자꾸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걸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우클릭 해가지고 새 탭에서 링크 열기를 해요. 하나 한번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으니까. 저는 이렇게 즐겨찾기로 다 추가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그 생활 건강을 할 때는 요거를 해요. 요거 생활 건강 할 때는 여기서 해야지라고 하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생활 문화하면 바로 건강 정보 뜨죠. 그러면 딱 쭉 봅니다. 인간은 왜 코딱지를 팔까? 궁금할 것 같아. 바로바로 우클릭 해가지고 우클릭해서 새 탭에서 열기를 둡니다. 새 탭에서 바로 들어가 있죠. 오늘 날 여드름의 모든 것 이것도 관심 있겠구만. 책상 다리 좋아. 이렇게 바로바로 해요. 쭉 보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데 막 커피 마시면 똥 싸는 이유 막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 바로바로 딱 큐레이팅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블로그에도 그걸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큐레이팅 할 때 이걸 또
한 화면에 하려면 조금 어렵지만 이거 다른 걸로 되겠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2단계 이거 돼가지고 굉장히 귀찮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빠른가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좀 빠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 보드 만들기를 누르고 제가 하는 방법은 여기 복사해서 링크 직접 입력 좀 천천히 할게요. 복사해서 링크 직접 입력해서 복사하고 붙여놓고 이 둘 중에 선택을 할 때 무조건 다음 뉴스에서 가져와요. 다음 뉴스. 네이버보다는 다음을 당연히 카카오가 좋아하겠죠. 다음에서 가져오고 없으면 그냥 네이버에서 합니다. 없으면 네이버에서 하는데 대부분 다음 뉴스에서 큐레이팅을 해와요. 저는 썸네일을 바로 선택하는데 썸네일은 요거로 선택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한 개 보드 발행할 때 하나의 컨텐츠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 사진으로 그러니까 설명을 도울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보드 제목 너 지금도 코딱지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은 왜 코딱지를 팔까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출되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클릭해 보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짓고 이렇게 하고 발행하기 잘못 눌렀다. 발행하기 버튼 누르고 이제 여기서 이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 이야기 발행할 때는 지식교양과 건강 이 두 가지만 합니다. 두 가지만 선택해서 하고 예약 발행할 때도 이것도 2시간 단위로 해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요즘에 또 카카오톡 먹통이 돼가지고 이 2번이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약 발행이 되잖아요. 이 예약 발행을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10개를 아침마다 저는 예약 발행을 다 해놔요. 이렇게 다 해요. 7개 채널을 하는데 저는 지금 그러니까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개 하는데 평균적으로 5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아까 크리스탈님도 질문을 하나 해주셨었는데 안 된다고 노출이 안 된다고 이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저도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새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보드 노출 4밖에 안 되죠.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채널 친구 제가 일단 꾸준히 발행은 했어요. 굉장히 지금 248개를 발행했잖아요. 근데도 굉장히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도 이것도 블로그나 이런 것처럼 최적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시기가 되면 이제 확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아마 지난번에 수비두밤님도 그렇고 작신백일님도 그렇고 저희 또 이거 말고 다른 제가 따로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또 있는데 거기서 하신 분들 보면 다 수익화 조건을 달성하시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노출이 되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고려해서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수익화 기준 어느 정도 충족하고 조금 더 활동을 하면 아마 이것도 갑자기 빵빵 튀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도 지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3개 채널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이 변화나 흐름들을 계속 느껴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운영을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당연히 그 초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해보고 대부분 이제 좀 해보고 안 되네 안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끝까지 하면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성과가 나옵니다. 분명히 튀는 순간이 나와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묵묵하게 좀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채널 추가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채널을 운영한다고 하면 여기는 바로 광고 메시지를 다이렉트로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거를 한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카카오톡 수익화 전자책을 쓰고 나서 어딨냐 광고 이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채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노메세드 이지이코노미라는 채널에 채널 추가된 사람이 1,500명이에요. 제가 그때 채널 늘리는 활동을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매일매일 그것도 했었거든요. 그 다음 카페 가가지고 글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1,500명까지 채널 추가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카카오톡 수익화
그 수익화 노하우 전자책 만들었는데 지금 카카오뷰 하는 사람들 대부분 카카오뷰로 수익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즈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광고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광고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채널 친구로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 광고 메시지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들어요. 돈이 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 1,500명한테 광고를 뿌렸습니다. 제 카카오비 수익화 전자책이 돼가지고 저 9,900원에 판매 중이라고 광고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비용이 듭니다. 광고 비용이. 그때 광고 비용이 1,500명한테 뿌렸을 때 2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2만 원. 1,500명한테 뿌렸을 때 2만 원. 근데 전자책 두 권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책 2권 팔리면 광고비는 회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7월에 이제 전자책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광고 수익은 당연히 넘는 거고 전자책이 팔리니까 광고 효과가 충분히 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채널 삭제를 합니다. 사람들이. 채널 삭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가 날아갔어요. 왜냐면 이게 그 광고법에 또 이런 광고를 하면은 광고라는 그 광고할 때 보시면 괄호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있고 수신 차단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무조건 포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보내는 맨 마지막에 수신 차단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누르신 분들이 많았는지 한 100명 정도가 채널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일단 그걸 통해 가지고 수익화를 얻어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또 그 광고를 할 때도 지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이 연령층도 선택할 수 있고요, 성별도 선택할 수 있고요, 뭐 기종도 선택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뭐 iOS 요 기종까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광고 메시지를 뿌리는 거죠. 네. 똑띠봉님 받으셨구나. 네. 그렇게 받으면은 이제 근데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매력적이면 구매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또 타겟팅을 하는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통상 이거는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통상 이렇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카카오톡에서 그 수집된 로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거에 이제 타겟팅이 된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채널을 키워놓으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내가 요거를 해나가가지고 채널만 키워놓으면은 이거를 하면은 또 방법이 있죠. 왜냐면 내 걸 안 팔아도 돼요. 내가 내 채널 추가에 예를 들면은 경제 분야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은 이걸 내가 좀 내 블로그에 좀 나 채널 친구가 10,000명입니다. 경제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10,000명한테 제가 광고 메시지 쏠 수 있어요. 라고 내가 글을 써놓으면 사람들이 또 100명한테 그 10,000명한테 광고하고 싶은 사람이 저한테 광고를 제의할 수 있는 거예요. 노메스님 채널 10,000명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광고 한번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게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것만 내가 빨리 선점해 놓으면 분명히 또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같이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30분 맞추려고 했는데 또 40분, 한 10분 정도 시작했으니까 30분 정도에 맞췄네요. 그래서 김주임님 같은 경우에도 그 공인중개사 그거 하시니까 요걸로도 쏠 수 있죠, 광고를. 네, 채널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기반으로 여기로 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분야와 연계해서 카카오뷰도 운영하고 이걸 통해서 수익도 거두고 뭐 광고 수익도 거두고. 근데 아직 저도 이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제가 전달드린 정보들이 뭐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이걸 일단은 꾸준히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노하우들은 계속 제 블로그에도 쓰고 여러분께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카카오뷰 수익화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블로그나 카카오뷰에 대해 가지고.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사실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좀 멘붕이 왔었어요. 멘붕이 온 이유가 뭐였냐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분명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거 중에 엄청 잘 나가는 블로거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한 3분 정도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블로그 강의를 해요. 블로그 강의랑 뭐 온라인 마케팅 이런 게 강의를 하는데 오늘 그분이 올린 글을 봤는데 와 그분이 그 강의 비용이 200만 원인 거예요. 200만 원. 이게 약간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죄송하긴 하지만 2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강의 그럼 어떤 강의를 하는 거지 하면서 제가 이게 쭉 봤어요. 저는 그분이랑 굉장히 좀 친분도 있는데 보니까 강의만 9번 해요. 강의만 9번. 그것도 3명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강의를 3번 하는 거죠. 2시간씩 하니까 6번 해요. 6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 고객들한테 투자하는 시간은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 충분히 힘들고 그러겠지만 근데 한 사람도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1시간 투자를 하는데 11만 원씩 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명당 11만 원씩. 그러니까 자기의 부가가치가 엄청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좌절했었거든요. 아, 나는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거 아닌가? 저 강의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면서 이제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저 정도의 가격을 그 18시간 듣고 200만 원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강의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심지어. 근데 그분이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도 그런 방향성을 좀 그래서 그러면서 또 다짐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는. 아니 저는 저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강의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의 18시간 듣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잘 내는 거죠. 아니야 나는 내게 더 좋아 막 이렇게 하면서 난 30일 동안 같이 하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에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끝까지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블로그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똑띠봉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그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후기도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남겼어요. 근데 후기 한 5개 정도 거기에 이제 거기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 후기가 강의를 들은 전부의 후기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좋게 써준 사람들의 후기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잘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마케터들이 하는 것 중에 제가 제일 믿지 않는 게 그 인증을 하지 않는 사람을 전 믿지 않습니다. 인증을 하지 않는 사람. 제가 채널 이런 거 카카오 이런 거 할 때도 제 채널 다 오픈하는 이유는 저는 진짜로 하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픈을 다 하는 거예요. 제 수익도 다 오픈하는 거고. 그래야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코인 하는 사람들이나 주식하는 사람들도 막 그 강의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증 안 한다고.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뭐 그냥 멘붕이 왔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오늘 지금 11시라는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도 막 말을 또 막 하다 보니까 목이 또 가버리는군요. 어쨌든 내일부터 또 1대1 코칭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입력 안 해주시는 분들 입력해 주시고 블랙케이가 아무튼 빨리 제 생각에는 블랙케이 지금 한 3, 4일 정도 지났으니까 순위가 업데이트 되면 아마 엄청 많은 분들이 순위가 쭉 올라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또 전 새벽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순위 업데이트 되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일요일 밤 잘 주무시고요. 내일부터 또 월요일 8일차 일일 포스팅 잘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생략할게요. 오늘 좀 늦었고 마무리까지 다 했으니까. 네, 그럼 이상으로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